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죠. 흔히 투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공식은 원금 곱하기 수익률 곱하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에서 가장 잔인한 변수는 바로 원금입니다.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으로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워런 버핏과 똑같은 20%의 수익을 냈다고 해봅시다. 수익금은 200만 원입니다. 반면 자산가가 10억 원을 가지고 예금 금리 수준인 2% 수익만 내도 수익금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노력은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했겠지만 결과물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죠. 그렇다면 시드머니가 부족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영원히 불리한 게임을 해야 할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액 투자는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하워드 막스가 이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오크트리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투자자를 넘어서 시장의 사이클과 리스크에 대한 깊은 통찰로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메모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짧게 발표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 내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도착하면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그것을 읽는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의 시장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필독서로 통합니다. 그런 그가 개인 투자자에게 전하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한 청중이 적은 돈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워드 막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적다는 말은 거대 기관 투자자가 신경 쓰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의 투자처까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몇몇 종목을 추천해 준 적이 있는데 그들은 하다못해 좋은 회사가 아니다거나 가격이 비싸다거나 성장이 없을 것 같다란 말도 아니고 규모가 작아서 싫다고만 말하더군요. 분명히 좋은 주식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수와 반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짧은 답변에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시장 평균 수익률인 베타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얻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제로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득을 보려면 누군가는 나에게 싸게 팔거나 내 물건을 비싸게 사줘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거래 상대방이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대형 IB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괴물 같은 헤지펀드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슈퍼컴퓨터와 수백 명의 박사급 인력을 동원해서 분석합니다. 정면 승부로 그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기관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캐파의 한계, 캐패시티의 한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조 원을 굴리는 펀드가 시가총액 500억 원짜리 기업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면 최소 몇십억 원어치는 사야 하는데 그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 순간 호가가 폭등해 버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팔 때도 문제입니다. 한 번에 팔 수가 없으니까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애초에 운용 가능한 자금 규모, 그러니까 캐패시티가 작은, 캐패시티가 수십억 원 수준밖에 안 되는 종목이나 그런 전략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 하는 거죠.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기회가 생깁니다.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우리는 거대 기관이 구조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소형주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기관들의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는 곳, 그들이 자금 규모 때문에 포기한 곳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형주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작전주나 계잡주를 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펀더멘탈도 없고 뉴스 한 줄에 상한가를 가는 변동성 큰 주식을 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것은 시장 소외주의입니다. 회사는 튼튼하고 돈도 잘 버는데 너무 작아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도 없고 거래량도 적어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종목.
이런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보석을 발견해야 합니다. 남들이 규모가 작아서 싫다고 외면할 때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하워드 막스가 말한 2차적 사고입니다. 만약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소외된 기업을 발굴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대형주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포기 못하겠다면요? 그렇다면 굳이 애써서 종목을 고르지 말고 베타, 즉 지수 추종 ETF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설프게 대형주 몇 개를 골라서 기관과 싸우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가 소액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경로는 다음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작지만 탄탄한 기업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남들이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고 증권사 리포트조차 나오지 않는 소외된 곳에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거대 자본을 상대로 알파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틈새 시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형주를 분석할 시간도 능력도 변동성을 견딜 인내심도 없다면 무모하게 기관과 정면 승부를 벌이지 마세요. 대신 시장 전체를 사는 베타 전략을 택하세요. 원금이 작더라도 자본주의가 우상향하는 믿음 아래 시간에 투자한다면 나머지는 복리의 마법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